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토론 TV의 정경록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독서 교육의 범주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독서 교육론의 입문적 내용으로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여기 보다시피 이제 슬라이드가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주요 범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독서 교육의 범주를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은 또 대단히 그 인지적 중심의 어떤 범주이기 때문에 주요 범주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정의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또 다른 범주를 많이 설계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주요란 말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나 읽기 혹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념들은 이제 문자 획득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소리 중심의 어떤 말하기 듣기 세계를 경험하다가 드디어 문자의 세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독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대응하는 것이 이 문자 획득입니다. 그래서 해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해독, 영어로 하면 디코딩이고 또 문자 읽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주로 이제 이 글자를 익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고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그 다음에 유치원 시기 요때 하는데 이걸 이제 읽기 입문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발달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식인데 이 과정을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이 과정을 익히지 못하고 독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기초 기능이라고 불렀어요. 기초 기능. 그래서 반드시 이걸 익혀야 되고 모든 독서의 토대가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3R 독서산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넣었는데 읽기, 쓰기, 각각에 등장하는 이 R, 요 R 세 가지를 3R이라고 해서 어떤 동서양의 교육에서도 이 3R 우리식으로 독서산을 강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문자 획득이고 이때 읽기란 것은 바로 문자 획득으로서 문자 읽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에 잘 익혀야 되고 이런 학습이 잘 되지 않으면은 이제 부진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부진화가 될 수 있고 느린 학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능이 뭡니까? 반드시 자동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동화. 오토매타이제이션 돼서 학생들이 이걸 이제 그 문자를 제인하기도 하고 워드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 단어를 제인한다든지 이것을 소리 낸다든지 이런 단어 제인 그 다음에 소리 내기, 소리 내어 읽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연습되고 자동으로 술술 이렇게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발달시켜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낭독 교육입니다. 낭독, 소리 내 읽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달기 학생들에게 그 문자 획득을 아주 그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습득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음 단계인 독해 단계가 잘 추진이 됩니다. 왜 그러한지는 뭐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긴데 어떻든 나중에 기회 있으면 소리 내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초 기능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것이 뒤처졌을 때 부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진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익혀줘야 되고 그런 이유로 이제 3R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동서양 교육에서 다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길러주기 위해서 적절한 어구 단위로 띄어 읽기를 이제 청킹이라고 합니다. 청킹. 청킹에서 어떤 의미 단위로 끊으려든지 어조에 맞춰 읽기 이런 것들이 다 낭독에 관계된 개념입니다. 낭독.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은 바로 이런 시기를 이런 학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자동화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도 이제 독해입니다. 독해는 의미를 이해한다는 뜻에서 이제 컴프레hen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게 소리 중심이었다면 이 독해 단계에서는 뭡니까? 의미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물론 이 문자 획득 단계에서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소리만 내는 것도 가능하고 또 필요한 것인데 여기서는 반드시 글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겠죠. 근데 이 의미란 것들도 굉장히 텍스트 수준의 의미는 복잡해서 이제 단어 의미나 뭐 문법에서 그런 의미와 달리 우리가 위계를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우리 교육 과정에는 지금 사실적 읽기다 이렇게 해서 어떤 글의 글자 뜻 그대로 이해하는 측면, 그 다음에 또 뭐 추론적 이해다라고 해서 뭔가 필자의 어떤 그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도 넣고, 그 다음에 비판적 이해라고 해서 이 필자의 생각을 좀 더 이렇게 왜 그랬을까라고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면서 읽기도 하고 또 감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는 읽기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내는데 이런 것 부분을 가지고 앞에서 말한 이제 이 기초 기능과 달리 이것은 이제 고등 사고 기능이라고 합니다. 고등 사고 기능 이런 관점에서 이제 독해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나 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코어 스킬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국어과의 읽기 영역의 내용의 대부분은 뭐 전부는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데 주력하도록 교과서도 개발되어 있고 교사학습 방법도 제시되어 있고 자료도 제시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달리 설명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인데 이 처리 수준이란 말이 바로 이런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감상적, 창조적 뭐 이런 말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depth of process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실적과 추론적은 정보의 어떤 이해에 주력한 데 비해서 수용에 주력한 데 비해서 비판 감상은 뭐예요? 그 필자의 생각을 이제 비판하고 나 스스로 생각을 이제 생성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고급한 어떤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독서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독서. 앞에서 이제 독해하고는 약간 구별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책을 읽는다는 뜻이고 좀 뭐라고 할까요? 태도적인 측면, 정의적 측면과 관계된 것일 수 있고 앞에 어떤 독해가 주로 국어과 읽기 영역에서 교육 과정에서 많이 다룬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그 국어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교과서를 통한 읽기를 이제 자기 자신의 상황 속에서 확장시켜서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어 교육에만 한정되지 않고 또 목적도 인격 수양, 견문 확장, 뭐 교양 교육 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뭐 사회 수업을 배운다, 사회과 수업, 또 과학과 수업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기서 읽는 책들 이걸 가지고 교과 독서라고 합니다. 교과 독서. 이것도 교과 읽기라고 하지 않고 교과 독서라고 하는데 요즘 중시되는 개념인데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사회과 학습에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이제 독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이것이 또 공간적인 측면에서 학교만 뜻하는 것이 않고 이를테면 뭐 우리가 가정이라든지 교회 종교기관이라든지 또 여가 뭐 또 공공기관 뭐 학원 또 사실 독서가 일어나는 공간은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우리 생애 공간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또 책을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독서 수준이 되면은 이제 이 앞에서 말한 이제 독해가 여러 어떤 장면마다 확장되어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평생 독자로 길러주고 하는 것들이 뭐 국어과의 읽기 시간에만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독서, 또 사회교육기관의 독서, 종교기관의 독서, 기타 뭐 어떤 공공기관의 독서 이렇게 그 어떤 확장된 연계된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기란 개념도 있는데요. 이것은 뭐 읽기와 독서를 같은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또 다른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그 사용자마다 맥락에 따라 다소 다른데요. 이것은 이제
이 독서와 읽기를 뭐 동의어로 이렇게 제안해서 쓸 수도 있고 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좀 다른 방법으로 맥락에 따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다 이걸 이제 뭐 리딩 정도로 번역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고유어 개념의 어떤 읽기와 또 독서라는 이제 그 개념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더 포괄적이냐 이런 것들도 뭐 다양한 시각에서 독서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뭐 아니다 읽기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또 개념적인 정의를 구별해 볼 수 있고 또 조작적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때마다 좀 달라진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독서 내지 읽기 교육의 주요 범주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지적 측면에서 주로 말씀드렸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그 단어 해독, 단어 인식 혹은 뭐 글자 읽기, 소리 중심의 그 기초 기능의 측면을 우리가 중시된다는 것. 이것을 다루는 부분을 이제 기초 문식력, 기초 문해력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자동화되고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의미 중심으로 읽는 것을 이제 독해라고 했고, 처리 수준에 따라 또 나눠볼 수 있다는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확장돼서 이제 책 읽기로 보통 사용될 때 이제 독서란 말을 많이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독서 교육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 범주이고 읽기란 말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또 같은 뜻으로 혹은 독서와 또 차별화된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